표면 텍스처와 필터 그리고 컷오프 파장 요거를 우리가 한번 배웠죠. 한번 배웠는데 그러면 얼마일 때 컷오프를 얼마를 쓸 거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죠? 자, 특별한 명시가 없다. 그러면 컷오프를 0.8mm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예의가 없으면 기준 길이를 5개를 해서 평가 길이를 적용한다.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설계자가 특별한 지시를 안 했을 경우에 합격 불합격을 딸 때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 표면에 따라서 컷오프를 얼마를 적용을 해야 이 표면을 적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게 ISO 규격에 있어요.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컷오프를 잘못 적용하면 실제 형상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이 표면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컷오프를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필터라는 거, 컷오프 파장이 뭐라는 거, 용도와 특징 이거 우리가 좀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단파장 필터, 장파장 필터 그리고 특징 이런 성분이 들어왔을 때 거칠기 필터에서는 장파는 제거하고 단파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파상도 필터의 때는 장파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ECR 필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아주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 사용했던 거고, 특징은 이거는 75%가 진폭률이 투과율이 75%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가우스 필터 이거는 진폭 투과율이 50%. 근데 아까 얘기할 때 가우스 필터를 쓸 때 양쪽 끝에 단말 효과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잘라낸다 그랬죠. 잘라낸다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이런 잘라내는 것이 없이 단말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또 필터가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그 로버스트라는 이 명칭이 붙은 것은 이제 단말 효과를 제거한 필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말 효과. 그 다음에 컷오프 파장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ISO에서 0.08, 0.25, 0.8, 2.5, 8, 25 이게 선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쓰는 거고, 일반적인 컷오프 파장을 선택하는 방법, 정밀한 것은 0.08, 연삭 가공품은 0.25, 특별한 명시가 없을 때는 0.8, 아주 거친 거 이런 것들은 2.5 이렇게 선택을 한다 라고 했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컷오프 파장을 잘못 선택하면 이런 파장이 평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컷오프를 잘못 선택할 거다. 그래서 컷오프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 길이.
그다음에 평가 길이, 이송 길이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요 하나가 기준 길이. 이게 기준 길이인데 기준 길이는 컷오프하고 길이가 같다 그랬고, 그다음에 기준 길이 쭉 연결해서 평가 길이. 이건 평가 길이에요. 요거는 이송 길이.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P 프로파일이다. P 프로파일은 라무다 S를 거쳐서 나온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이 거칠기 프로파일. 각각이 기준 길이. 이것이 평가 길이. 이것이 이송 길이. 이송 길이는 앞뒤로 컷오프의 반만큼씩 잘라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필터를 설명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망에 빠지고 걸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필터 특성 곡선, 이 특성 곡선에 따라서 비율대로 파장이 이제 투과가 되고 평가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컷오프를 0.8을 선정을 했는데 0.8짜리 파장이 들어오면 얘는 50%만 통과를 한다. 이런 얘기고, 컷오프에 비해서 선택된 컷오프에 비해서 파장의 길이가 길수록 평가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짧으면은 점점 포함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죠? 여기쯤 되면 얘가 0.8이 여기니까 여기서 만나죠. 그럼 100%가 되죠. 이게 뭐냐 하면, 긴 파장은 제거하고 짧은 파장은 평가한다 그랬는데, 칼로 뭐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니고 비율대로 선택된 컷오프 파장보다 더 긴 파장을 가진 성분은 더 적게 통과가 되고, 짧은 파장은 더 많이 투과가 된다. 그런 거를 요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카페에 과제가 올라갈 거예요. 그 과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요거는 파상도 그래프예요. 파상도 그래프는 반대가 되죠. 컷오프가 0.8일 때 0.8 파장이 들어오면은 50%가 진폭이 50%가 평가가 되는 거는 같은데, 대신에 이제 파상도에서는 선택된 기준 파장보다 실제 입력되는 파장의 길이가 길수록 투과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25mm는 예를 들면 100%. 근데 파장이 짧을수록 포함되는 비율이 작아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필터라도, 같은 컷오프라도 거칠기 필터를 선택하면 짧은 파장이 더 많은 비율로 평가가 되고, 파상도 필터를 선택하면 컷오프보다 긴 성분이 더 많은 비율로 평가가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ISO 규격에서는 기준 길이를 어떻게 추천하느냐. 여기서 지금 이 기준 길이 추천값, 이 기준 길이 추천 값이라는 게, 이 값은 기준 길이의 파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밀리미터. 그러면 여기서 추천한 이 값은 뭐하고 같은 값이 돼요? 이거는 컷오프 파장, 이거 이제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자, 보면
여기에 비주기적, 그 다음에 이 뒤에 가면 주기적,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언뜻 느끼기에 비주기적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또 주기적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반복되는 걸 주기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반복이 되긴 되는데 일정하지 않고 막 제멋대로야. 그것을 비주기적이라고 그래요. 주기적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비라는 것은 안일비 한자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가 가공 표면이 가공 공정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죠. 다르게 나오는데 이 기준 길이를 정할 때도 가공 공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계 공작법을 배웠죠? 기계 공작법에 보면은 절삭 가공이라는 게 있고 연삭 가공이라는 게 있고 랩핑 가공이라는 게 있고 뭐 호닝, 폴리싱 이런 가공들을 쭉 배웠죠. 절삭이라는 것은 절삭 공구, 바이트라고 하는 절삭 공구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고, 연삭은 연삭 숫돌 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랩핑, 호닝, 폴리싱 이런 것은 입자, 연마, 입자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연삭하고 연마하고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연삭가공, 연마가공 같다 다르다. 연삭가공이라는 것은 공작물과 연삭 숫돌이 직접 접촉을 해서 가공하는 경우예요. 요거는 숫돌, 연삭 숫돌. 요거는 공작물. 연삭 숫돌로 직접 공작물을 가공을 하죠. 이런 경우를 연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마는 공작물이 있어. 그리고 어떤 공구가 있어. 이게 공구야. 공구가 있는데 공구와 공작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이 사이에 어떤 입자라든지 다른 것들이 개입이 돼서 가공을 하는 거, 이런 경우를 연마가공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연삭가공이라고 그러고, 연삭가공은 주로 그 연삭숫돌을 이용해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경우고, 연마가공은 랩핑처럼 공작물과 공구 사이에다가 랩제라고 하는 그 분말을 집어넣어 놓고 이제 가공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연마가공이라고 한다. 근데 그래서 보면 절삭가공은 절삭 공구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가공 결이 일정하게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선반이다. 그럼 바이트로 가공을 하면서 공장으로 회전을 하니까 그 가공 결이 나사처럼 쭉 미세하게 생기는 거죠. 일정한 간격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결이 생기는 가공, 이런 가공 무늬를 주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연삭, 밀링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일정하지 않아, 얘가. 이거를 비주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칠기를 측정을 하면 그래프가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측정을 했으니까. 근데 얘는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경우와 비주기적인 경우를 나눠서 이제 기준 길이를 적용을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 봐요. 이 주기적 프로파일인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이 기준 길이를 선정하면 좋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언뜻 봤을 때 주기적으로 뭔가 반복이 되니까 이 길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요 길이하고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비주기적인 경우에는 이게 없으니까 이 진폭의 높이, 이걸 가지고 뭔가 기준 길이를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주기적이다. 비주기적인 경우에는 주로 RA를 가지고, RA라는 진폭 파라미터를 가지고 기준 길이를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 도면을 봤을 때 도면에 RA가 예를 들어서 RA 2.5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으면 RA가 2.5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을 보자는 거죠. 2.5니까 2는 넘고 10은 안 됐으니까 2.5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기준 길이를 2.5mm를 써라,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RA가 0.3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규제가 됐다면 0.3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0.1은 넘고 2는 안 되니까 요 사이에 해당되죠. 이러면은 기준 길이를 0.8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기준 길이를 0.8로 하라는 얘기는 컷오프도 0.8로 하라는 얘기하고 또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요건 기준 길이고 요거는 평가 길이에요. 그래서 평가 길이는 기준 길이 5개 해가지고 0.8인 경우에는 4, 2.5인 경우에는 12.5 이렇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비주기적인데 아까는 RA를 가지고 규제를 했죠. 이번에는 RZ. 예를 들어서 RZ이 5 이렇게 규제가 됐다 그러면은 RZ이 오면은 0.5에서 14이네요. 그러면 컷오프를 기준 길이를 0.8, 평가 길이를 4mm 써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RZ하고 RZ하고 RZ1 막스 여기 두 가지 파라미터가 나왔는데 요거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RZ은 각각의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한 최대 RP와 최대 RV, 가장 낮은 골에서 가장 높은 골까지의 거리, 요게 RZ이죠. 이거를 평균 낸 값, 요게 RZ이고, 각각의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한 RZ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최대 값, 그것을 우리가 RZ 막스라고 그랬죠. 최대, 요거는 평균. 같은 비주기적 프로파일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앞에 거는 이제 RA를 가지고 기준 길이를 선택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RZ를 가지고 기준 길이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자,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RZ, RV, RP, RC, RT 이런 거를 측정할 때는 요 RZ를 가지고 기준 길이를 선택해라 라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한 거 RA 가지고 얘기하는 거, 요 RA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는 RA, RQ, RSK, RKU, RΔQ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는 요 RA를 가지고 기준 길이를 적용해라 이런 의미예요. 이거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기적이라는 것은 밀링, 선반 가공, 밀링 가공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RSM이라는 걸 측정할 때는 RSM이 만약에 RSM이 0.8이다 그러면은 요 0.8이라는 게 어느 구간에 들어있냐 이거. 요 구간에 들어있네, 그죠? 0.45보다 크고 1.3보다 작고 그러면 기준 길이는 2.5, 이거는 12.5 이게 쓰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비주기적 프로파일에서도 RSM이라는 요 파라미터가 규제가 되어 있으면 이걸 적용하라 그런 뜻이죠. 이 RSM은 뭐였어요? 이 간격 파라미터죠. X축에 관계된 거.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할 때 이거 기준 길이를 얼마로 해야 되지? 라는 것이 도면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 지금 요 표를 가지고 기준 길이를 선택해라 그런 의미예요. 자, 지금 설명한 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실제 측정을 할 때, 자, 기준 길이를 그걸 놓고 측정을 했는데, 그죠? 그 해당 구간에 있는 기준 길이를 선택해서 측정을 해서 이런 값을 구했어요. 이런 값을 구한 다음에 표에 규정된 대로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 표에 그 정해진 범위대로 값이 나오면 적절하게 선택이 됐다. 기준이가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그 표 구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준 길이를 변경해서 다시 측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작업을 반복해서 그 표면에 적정한 기준 길이를 알아내라. 그런 얘기인데, 요거 지금 얘기한 게 잘 감이 안 오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RA, 여기가 주기적이니까 뭐 RSM으로 봅시다. RSM 0.8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요렇게 따라가 봤더니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기준 길이를 2.5, 평가기를 12.5로 놓고, 이거는 도면에 이제 도면에 규제를 한 거고, 도면. 실제는 이제 이 표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도면이 있어서 요걸 놓고 측정을 했더니 이 측정 결과, 측정값이 RSM이 뭐 1.0이 나왔다. 그럼 이 1.0이라는 거는 요 사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사이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기준 길이를 제대로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도면에 이렇게 돼가지고 제품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 측정값이 RSM이 그래서 0.3이 나왔어. 그러면은 0.3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0.3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그럼 이거는 이 도면이 이 실제 제품하고 기준 길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이것만 보고 이 0.8을 선택하면 안 되고, 이게 0.3이구나. 그러면 2.5가 아니고 0.3에 해당하는 요 컷오프 0.8, 평가 길이 4mm, 요렇게 설정을 하고 다시 측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를 다시 측정을 했을 때 RSM이 0.13에서 0.4 요 사이의 값이 나오면은 기준 길이가 제대로 선택이 된 거고, 그렇게 했는데 값이 또 안 나와. 그러면 또 새로운 측정 결과를 가지고 그 값에 해당하는 기준 길이를 다시 찾아서 측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준 길이가 계속 바뀌니까 이 값도 계속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 길이를 선택했을 때 그 구간에 있는 측정 값이 나오면은 그것이 적정한 기준 길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기준 길이가 잘못 선택된 거다. 즉 도면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규제가 됐다 하더라도 기준 길이를 요거를 선택하지 말고 요거를 선택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주기적 프로파일, 주기적 요거, 예를 들면 선반이나 밀림 같은 주기적 프로파일은 요 RSM이라는 요 파라메타를 가지고 이제 기준 길이 계산의 기준을 삼고, 요거는 비주기적 프로파일. 비주기적 프로파일은 뭐 연삭 같은 이런 게 되죠. 이런 것들은 요 RZ나 또는 RA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 기준 길이
그 선택할 때 여긴 RSM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요 사이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 값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서 라무다 C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평가 길이, 이송 길이 이게 결정이 되고, 또 그거하고 연결되는 게 요 촉심 반경, 그리고 라무다 S 마이크로 필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요 RSM을 가지고 이제 그 구간을 따라서 기준 길이를 선택하는 방법이고, 이쪽은 비주기적 프로파일 RA나 RZ를 가지고 기준 길이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기준 길이 선택하면 컷오프 결정될 거고, 평가 길이, 이송 길이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 R팁, 그 다음에 라무다 S,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SM이 0.4에서 1.43 사이에 있다 그러면 지금 요 구간이 되는 거죠. 여기 구간이 어디냐 하면은 요거 0.4에서 요거 0.4고 요게 1.3이니까 요 사이에 RSM이 있다. 그러면 라무다 C는 2.5가 되고, 평가 길이는 12.5가 되고, 이송 길이는 15, R팁은 5, 라무다 S는 8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RZ이 2, 그죠? RZ이 2 마이크로메타다. 그죠? RZ이 2 마이크로메타다. 그럼 이때는 촉진 반경은 2 마이크로메타 또는 5 마이크로메타 이걸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실제로 근데 우리가 또 평가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길이가 짧을 수가 있잖아요. 길이가 짧을 때는 뭐 단말 효과 때문에 양쪽 잘라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평가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프로파일 RZ를 또는 RT 이런 거는 컷오프를 라무다 C를 통과한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PT P 프로파일에서 계산한 토탈 값을 써라. 이런 걸 추천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이것은 라무다 C를 통과를 하려면은 단말 효과 때문에 잘라내는 길이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구간이 짧을 때는 그런 거 고려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 P 프로파일에서 계산하는 토탈 값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 걸 추천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전에 얘기하지 않은 촉침 반경 그리고 시스템 노이즈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무다 C를 거치기 전에 라무다 S라는 마이크로 필터를 거쳐서 P 프로파일을 이제 생성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경우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준 길이를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하면 어떤 평가가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준 길이는 주기적이냐 비주기적이냐에 따라서 주기적인 경우에는 RSM, 비주기적인 경우에는 RA나 RZ 이걸 근거로 해서 그 값을 근거로 해서 그 값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이제 설계값에 나와 있는 게 되겠죠.
그걸 근거로 해서 규격에서 기준 길이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되, 단 그것을 적용해서 측정을 실제 해 봤더니 그 값이 기준 길이 그 설정하라고 제시한 그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더라. 그러면 기준 길이를 변경해서 다시 측정해 가지고 요 기준 길이를 설정을 했을 때 그 값이 여기에서 정한 요 범위 또는 요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에서 잘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측정기도 있고 적용할 수 없는 측정기도 있고 그 람다 S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접할 수도 있고 안 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람다 S라는 필터가 나왔을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또 람다 S와 람다 C의 비율이 몇 배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그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준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라는 것을 물론 설계 도면에 따라서 선택을 하겠지만 그 설계 도면에서 정한 그 기준 길이가 적정한지조차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오늘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오늘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